네이버 GFA 이미지 딱 3장으로 1200만원 써서 5700만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소구점만 잘 잡으면 GFA 광고로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네이버 GFA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막상 운영해보려면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구점을 잘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구점을 잡는 법에 대해 3가지 팁을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소구점을 잡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훨씬 소구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제품의 소구점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을 해서 소구점을 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사람들이 내 제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람들이 이 제품을 보았을 때 생소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소구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제품의 경우 나의 USP, 즉 내 제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를 소구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제품이 생소하다고 한다면 이 제품을 썼을 때 이득에 대해서 소구점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필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연필이 뭐하는 물건인지 어떤 데 도움을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미 충분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필의 소구점으로 남들에게 연필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샤프 안 쓰고 연필로 쓰니까 3시간 만에 웹툰 뚝딱, 이런 식의 소구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왕실에서 쓰는 만화가 연필 세트, 이렇게 한다면은 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른지를 소구점을 잡는 겁니다. 즉 연필처럼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확률적으로 두 번째처럼 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뭐가 다른지, 가격이 다른지, 근본이 다른지, 내구성이 더 좋은지 등등을 더 추가적으로 소구점으로 잡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유산균을 팔고 싶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산균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보다는 아무래도 덴마크산 프리미엄 순도 100% 유산균,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다른 점을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소구점으로 잘 먹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생소한 제품들의 경우, 예를 들면 처음에 보는 허리 마사지기를 판매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썼을 때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던가, 혹은 뭉친 근육이 풀렸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을 썼을 때 결과를 중심으로 소구점을 잡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품이 조금 더 좋은 것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애매한 경우에는 2가지 타입 모두 다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충분하니까요. 클릭률이나 전환율에서 먹히는 소구점들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구점을 잡는 두 번째는 실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위주로 소구점을 잡아야 합니다. 간혹 제품의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제품의 자랑만을 하고 싶은 대표님들도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조금은 내려놓고 소비자 위주의 소구점을 잡아주셔야지만 훨씬 확률적으로 잘 팔리고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비자들은 내가 아무리 공들여서 만들었어도 결국 배송을 받아서 그 퀄리티를 가슴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수많은 광고 중에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광고 중에 스쳐가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비자 중심의 소구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깔창을 판다고 치면 이런 깔창이 아치 높이가 몇 센치고 얼마나 단단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보다는 이거 신고 등산 가니까 너무 발이 편하다, 출근길이 3km인데 300m로 느껴질 정도로 발이 편하다, 이런 소구점이 훨씬 더 잘 먹힐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친구 중에 토퍼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 토퍼가 12.5cm이고 무슨 어떤 메모리 폼을 썼고 이런 걸 강조하는 것보다는 허리 안 아픈 토퍼, 침대 대신 쓰는 토퍼, 이런 게 훨씬 더 잘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소구점이 없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완전히 검색 광고로만 팔아야 하는 목적성 구매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무지 양반이라던가 삼색 볼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소구점을 애초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비자 중심의 소구점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애초에 처음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런 소구점들이나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뒤에 상품 기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검색 광고도 팔 수 있고 이런 퍼포먼스 광고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구점 팁은 같은 소구점에도 새로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퍼포먼스 광고는 다른 업체들, 내 경쟁 업체들도 우리가 돌리는 광고들을 찾으면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소구점이 잘 된다는 게 소문이 나게 되면은 다른 경쟁 업체에서 귀신같이 해당 카피라이팅을 따라하게 되고 그 카피라이팅의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구점은 시대가 변해도 그대로고 표현과 방법이 바뀌고 가끔가다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뀔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백 앰플을 판매를 하는데 너무 하얘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구점이 잘 먹힌다고 해보면 1, 2년이 지나도 같은 소구점으로 이제 여러 업체들이 제품만 바꿔서 이런 카피라이팅과 배너를 따라해서 광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런 소구점의 피로도가 계속 올라가고 아마 처음에 잘 나왔던 업체도 예전에는 이렇게 운영하면 광고 성과가 잘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수익성에도 못 미치고 결국에 과거의 영광에 살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하는 점은 하얘진다는 기본 소구점은 그대로 베이스로 잡아두고 여러가지 표현법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너무 하얘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카피라이팅을 썼다면은 지금은 좀 변형을 해서 피부만 하얘졌을 뿐인데 5년은 젊어 보이네요. 4주만 바르면 하얀 달걀 피부됨.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카피라이팅을 짜서 소구점은 그대로 두고 비유, 표현법 이런 카피라이팅을 계속해서 바꾸셔서 핵심은 똑같지만 표현만 다른 먹히는 카피라이팅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어차피 시대가 바뀌어도 얼굴이 하얘지고 싶은 욕구는 바뀌는 게 아닐 테니까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렇게 소구점은 확실하게 잡았는데 카피라이팅만 바꾸면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하얀 피부 말고 무슨 다른 소구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하게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소구점을 잡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런 소구점을 잡을 때는 조작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많이 찾아서 분석을 한 이후에 이런 테스트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같은데 실제 유저 글을 본다던가 아니면 자사나 경쟁사의 리뷰 중에서 조작되지 않은 것들을 잘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하고 유튜브 댓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소구점이 없어도 잘 팔리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쿠팡 같은 목적 구매 형태로 크게 관여도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나 그렇지 대부분 이렇게 소구점 한 개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소구점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회사나 브랜드 정도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와 제품에 대한 경험,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소구점들을 시작부터 잡고 시작하고 이걸 베이스로 여러 가지 카피, 여러 가지 채널들을 운영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작은 셀러들이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감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을 하기 때문에 먹히는 소구점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구점들을 테스트하는 기간은 빠르면 1, 2주겠지만 길면 3개월, 6개월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써서 소구점을 만든다면 명확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하게 먹히는 소구점 딱 하나만 있으시더라도 마케팅을 할 때 모든 채널에서 이걸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무조건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처음 광고 대행을 맡게 되면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대형 업체들만 온다면 분석할 것도 크게 많이 없고 예산도 훨씬 많아서 더 좋지만 저희가 또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작은 업체들을 키우는 것이고 작은 업체들의 소구점을 찾는 작업들을 대부분의 대행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광고 대행사를 차렸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네이버 GFA 광고의 운영 과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매주 마케팅 영상 올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